전북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교장급 인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 속에 가파르게 늘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7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기 어렵고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는 시장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터에 들어설 롯데 아울렛에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라는 교통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진입로에 들어갈 땅을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를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각 정당 대표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이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전북 현안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교장급 인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인사는 만사라는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A 교장은 이번 인사에서 교육청 소속 장학관으로 발령됐습니다. 교장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 교장은 음주운전 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 임기가 끝나면 원로 교사로 복귀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에 전직 신청을 하면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교장에 대한 징계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그 인적사항 기록 내용에 이 징계 사실이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저희 인사 담당 장사님 실수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B 교장은 학교 시설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구입한 선물을 직원들에게 팔아 교장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교장 중임에 성공했고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징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행정처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게 교장 중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또 다른 교장도 복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감사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교장에 다시 임명됐습니다. 명백하게 인사법령이나 규정,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사례들입니다. 최근 2, 3년간 현장의 의견은 인사가 너무나 원칙과 소신이 흐트러져 버렸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중에 이번 9월 1일자가 대표적인 거라는 의견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강조해온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인사 잡음이 들리는 만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자치단체 지원 속에 가파르게 늘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7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기 어렵고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시장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주천면 도촌마을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안국열 씨. 안 씨는 지난 6월 수확을 끝으로 6년 동안 해온 친환경 농법을 포기했습니다.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니 품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주는데 소득마저 일반 농법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치면은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데 일반 농사에 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고 물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겠죠. 가파르게 늘던 친환경 인증 면적도 2009년 12,500헥타르에서 올해 6,200헥타르로 7년 만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 씨와 같은 인증 포기 농가와 위반 행위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소비 물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로 친환경 농산물 부스를 운영하는 전주 하나로마트의 경우 2008년 관련 매출이 10억 6천만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 3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일반 농산물의 품위가 수준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인식과 또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쌀은 학교 급식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업 개방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던 친환경 농업이 생산과 소비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시민단체가 유전자 변형 작물인 GMO 개발에 반대하는 가운데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GMO 재배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기술력과 육종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GMO 개발에 나서고 있고 GMO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배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종자 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단순히 재배 현장 공개에 그치지 말고 GMO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에 들어서 롯데 아울렛에 대해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진입로를 설치하라는 교통 영향 평가가 나왔는데요.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 부담을 놓고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에 들어설 롯데 아울렛 군산점 인근 도로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아울렛이 영업에 들어가면 차량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건물 서쪽과 남쪽에 길이 110m와 200m에 폭 3.5m의 진입로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는 이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 부담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롯데 아울렛 인근의 완충 녹지와 공원 일부를 이용해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 공공용도의 땅을 무상으로 공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공용지를 특별해서 당초에 녹지를 조금 줄여서 도로로 만들어라. 그런 취지예요. 군산시 의회는 그러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필요한 만큼 무상 공급은 특혜란 주장입니다. 자기네 그 상업용지를 내놔가지고 그 도로에서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이 공공용지하고 저 완충녹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땅을 군산시에서 내주었다는 거예요. 진입로로. 그것도 아주 잘못된 편의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군산시와 의회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부문이 40.3%나 줄어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주도했고 농약과 의약품 수출도 20.8%나 감소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하지만 이 두 품목과 수출 관할지가 전북에서 서울로 변경된 폴리실리콘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라북도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비가 적게 내리면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달 동안의 강우량이 평년 대비 61% 수준인 587mm에 머물면서 저수율이 54.9%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가을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고지대 논밭에서 가뭄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가뭄 위기경보 수준을 주위로 올리고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절반가량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는 9,100여 대로 이 가운데 48%인 4,400여 대가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얼굴 식별조차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CCTV 교체나 추가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가 수천만 원을 들여 도로변에 심은 철쭉이 2년째 말라 죽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때 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토양 성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가로화단입니다. 철쭉들이 무성한 잡초와 뒤엉킨 채 모조리 말라 죽었습니다. 짙은 갈색으로 변한 잎들은
살짝만 문질러도 쉽게 바스러집니다. 더운 날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잡초는 오히려 무성하고 심어놓은 철쭉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좀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주시는 지난 3월 롯데백화점에서 서곡교까지 1.5km 구간의 양쪽 도로변에 철쭉 1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예산만 7천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들이 몇 달 사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오랜 가뭄 탓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곳에 심은 철쭉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같은 구간에서 올해처럼 똑같이 철쭉들이 모조리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철쭉을 심은 뒤 제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들어고 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심고 한 20일인가 있다가 뒤에 다 죽은 다음에 그때서 물 줬어요. 하지만 전주시는 토양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토양계획 사업을 약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분 나가는 거 봐서.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가로화단의 철쭉들이 잇따라 죽으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고래일 전북본부 등이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남권 시티 투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광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을 펼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홍보하기 위해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추진합니다.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은 그동안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시도 항구에서만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해 국제 요트 대회와 낚시 대회, 사진전 등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내년에 신설됩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5급 1명과 6급 이하 5명으로 구성된 전주지원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달 들어 각 정당 대표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들이 새만금만 언급할 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전북 현안에 사실상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전주에서 새누리당의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26년 만에 전주에서 처음 열린 연설회라 큰 관심을 끌었지만 5명의 새누리당 대표 후보들은 전북의 현안으로 새만금만 언급했습니다. 20일이 지난 뒤 당대표 자격으로 전북 도청을 찾은 이정현 대표는 역시 새만금만 거론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2018년 30년이 다 되도록 지금도 공사 중, 건설 중에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3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현안 가운데 새만금만 언급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들이 전북의 현안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새만금 말고는 다른 현안에 대해 거론할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정당인들조차 상위 기관인 중앙당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안 문제를 폭넓게 파악하지 못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당의 대표 후보자들은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파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이 전북의 현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데다 그럴 만한 의지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목 최고위원을 기간별로 나누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더민주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이어 이형석 광주시 당위원장과 이계호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더민주의 권혁벌 최고위원은 호남과 영남, 서울과 수도권 등 모두 5명입니다. 추석 선물을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획전이 전북도청 등 3곳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주 롯데백화점,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도청,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30일 동안 서울 영등포역에서 전북의 우수 상품 120가지를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기장의 공사 관계로 군산 개최가 불투명했던 내년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군산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군산시가 요청을 받아들여 군산시 내초동 맞은편인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를 열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한 해만 임시로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조건을 달아 내년 이후 안정적으로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회 장소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4년 된 군산시 어청도 등대가 기념 우표로 발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청도 등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등대에 선정돼 기념 우표로 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청도 등대가 우표로 발행된 것은 지난 2003년 등대 100주년을 기념해 8미도 등대를 우표로 발행한 뒤 2번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빌려준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며 렌터카 이용 고객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22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하부 등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미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차량이 파손됐다며 렌터카 고객 20여 명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안군 보안면에서 65살 백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3m 아래 논으로 굴렀습니다. 이 사고로 백 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트랙터로 일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쇠망치로 내리친 혐의로 60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반쯤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전주 완산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미리 준비해간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2년 전에도 같은 경찰서 유리문을 쇠망치로 깨뜨려 유리를 특수 강화 재질로 바꾸면서 이번에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다닌 혐의로 62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부안 격포항 서쪽 4km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0.1톤급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다 고무보트의 엔진이 폐그물에 걸려 조난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현행법상 야간 항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은 오늘도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완주 36.4도, 전주 34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